일단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좀 깁니다. 25 KBO 10개 구단 수준 정리 컨텐츠.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삼성이 작년에 그래도 2등까지 했어서 행복하게 딱 보고, 근데 끝나니까 좀 허하긴 하더라고요. 스토브리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의 거의 모든 것. 왜 거의를 넣냐? 이건 쿠션이죠. 이건 왜 없어요? 했을 때 거의잖아요. 모든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 자, 언제나 부탁을 드리지만 PPT 제작한 진여정은 야구 뉴비고, 이걸 볼 분도 저도 야구 뉴비인 관계로 전면적인 내용 없이 아동도사 느낌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FA란 무엇이냐? FA는 프리에이전트는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에게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 이 야구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FA 자격을 얻으려면 고졸 8년, 재졸 7년, 출장 필요 연수? 아, 그래서 7년 동안 묶여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1년 출장 인정 기준. 정규 시즌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장, 96경기, 3분의 2가 96경기구나. 투수, 정규 시즌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장, 96이닝. 올, 타자, 투수 모두 1군 등록 기간이 145일을 넘겨야 한다. 불펜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맞겠죠? FA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는 거네요. FA 자격을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졸은 8년, 대졸은 7년을 1군에 출장하면 된다. 다만 단순히 연차만 채운다고 해서 FA 자격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혹시 김도영 선 이때 그럼 메이저도 못 가는 건가요? 아, 김도영 씨 계속 계셔야 됩니까? 우리 국가대표로만 만나요. 너무 좋지. 근데 아시겠지만 극찬인 거 누구보다 아시죠? 네. FA 보상 규정 A, B, C가 있구나. 우와. 최근 3년간 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와우. 최근 3년간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보상 선수 1명 20인 보호. 전년도 선수 연봉의 200% 보상 또는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 보상. 내가 뭐 릴카 햄스터즈 야구팀이야. 도비 노예스에서 A급 선수 1명을 내가 FA로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 그러면 20인 보호 안에 있는 선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외의 선수 200%랑 보상 선수 한 묶음 A세트, B세트는 300%. 아, 우리 선수 주기 싫어요. 돈 줄게 하면서 60억을 주는 거고. 아, 고르는 게 아니야? 원의 소속. 아, 우리 팀이 우리는 보상 선수랑 200% 주쇼. 오케이. 그러면 드래프트에서 막 1등으로 데려온 선수가 있어. 유망주. 걔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건가? 보호 안 해놓으면? 네. 신인은 완전 신인은 2년인가 3년 차까지 보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B급. 최근 3년간 구단 연봉이 4위에서 10위. 최근 3년간 전체 연봉 순위에서 31에서 60위일 경우에는 25인 보호가 또 있군요. 계속 이게 바운더리가 있나 보네. 집합이 이렇게 되고 점점 이제 보상이 줄어드는. 그래서 C는 최근 3년간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인 경우, 또는 35세 이상 선수가 신규 FA 신청. 이건 무슨 경우예요? 유망주 기간이 너무 길었던 35세 이상이면 연봉 상관없이 C예요. 예를 들어 최정이 FA 신청했으면 C등급. 내년 양현종이 씨예요. 와, 신기하다.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낮은 등급을 책정받는 게 계약의 유리입니다. 구단 측에선 소속 선수가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이득. 자기를 영입할 때 상대 구단이 드는 코스트가 적어져야 자기가 더 좋은 데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가? 내가 볼 때 FA를 비싸게 주고 사오면 기대치가 한 2-3배 되는 것 같아. 첫 FA 후 다시 FA 자격을 얻으려면, 저 죄송한데 야구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모든 스포츠가 이래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참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2차 FA부터 아예 2등급이 될 수 없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A가 될 수 있다. 구단 측에서 그러면 이미 한번 FA로 데려온 선수를 구단에선 어떻게 다시 FA에 내놓을 때 A등급이면 좋지만 이미 한번 이제 거래 횟수가 한번 차감돼서 그러면 B부터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때도 7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4년 뒤에요. 그리고 B급은 지난 FA에서 A 혹은 B등급을 받은 FA 신청자. 그리고 C, 지난 FA에서 C등급을 받은 FA 혹은 3회
FA. 첫 FA에서 구단과 계약한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FA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처음 FA와는 다르게 연봉이 등급 책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 기준이 또 적용이 된다. 도비야, 이거 별이 설마 우승 별 아니지? 너무 진짜 많다. 아우, 양쪽을 이렇게 해놓은 게 진짜 야무지네요. 행복하냐? 재계약. 블랙리스트죠. 이 친구는 일단은 공이 더럽고요. 그리고 태업을 해요. 이닝을 너무 빨리 끝내고 가고 한국 와서 외화를 벌려고 하는 친구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몇 개만 던지고 자꾸 들어가. 극찬이고요. 와, 2.5. 승 12승 5패. 올해 확고한 기아 1선발로 타고 투저였던 2024 KBO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과 12승이라는 개쩌는 성적. 도비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글을 쓰면서. 개쩌는 성적을 기록하며 본인의 진가를 증명했다. 심지어 8월 부상으로 시즌 중에 이탈했는데도 이 정도였다.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 복귀했는데 공이 왜 저럼? 이라는 상대팀 팬 스트리머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투구로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시끄러워질 때가 됐어. 와, 더러워! 내일은 어떤 선수? 그거 봐요, 더럽죠? 이 공이 인성이 안 좋다니까? 평균 구속 148km의 포심 패스트볼과 147km의 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 그리고 스위퍼를 구사하는 우한 투수는 몸도 매우 튼튼하다고 하며 턱관절, 골절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 침대에서 이러고 있는 그 사진이 기억나는데 그 선수가 이 선수라고 했다니까요. 약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6년 동안 불펜으로 활동해 79가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 시즌이 종료된 후 메이저 몇몇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재계약의 적신호가 켜지나 싶었지만 기아가 강한 재계약 의지를 전달해 더 돈을 많이 냈다는 건가? 보통 그렇죠. 솔직히 냉정하게 선수 본인도 조건이 비슷하다면 한국에 남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결국 11월 27일 내일과 총 180만 달러, 계약금 40만, 연봉 120만, 옵션 20만 라는 빅딜이 성사되어 25년도에도 기아와 함께하게 되었다. 아주 극악무도한 선수예요. 그리고 웨인 영입입니다. 애덤 올러 30세. 이걸로만 봐서는 예측이 좀 안 된다. 왜냐면 메이저리그 기준 성적이잖아요. 오, 피칭. 더럽네. 평균 구속 150, 최고 154의 포심 패스트볼과 슬러브,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한 투수. 필살기는 슬러브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섞은 중간 지점의 공이라고 보면 된다. KBO에서는 생소한 구종이라 강력한 무기가 될.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제구가 조금 불안하다는 이슈가 있다고. 제구가. 계약 스토리. 애덤 올러의 계약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11월 13일 미국 지역 방송사에서 올러가 기아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되었다. 여기에 올러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로 이를 공유하고 태극기까지 함께 걸어 올리면서 영입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아 구단이 이를 반박하며 그냥 올러에게 아시아 야구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yes! 라는 대답만 듣고 계약 조건은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보니 에이전시의 의사를 전달한 것뿐인데 KBO 구단과 접촉이 없었던 에이전시라 착각해서 먼저 계약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프닝을 끝나나 싶었지만 이게 웬걸. 12월 16일 총액 100만 달러, 계약금 20만, 연봉 60만, 옵션 20만에 진짜로 아담 올러와 기아의 계약이 공식 발표된다. 아담 올러의 다른 후보군과 선수들과의 협상이 불발되어 결국 올러로 정해졌다고. 하여튼 이것도 인연이라고. 잘하면 좋겠네요. 패트릭 위즈덤, 유틸리티 플레이어, 우투우타. 오피셜도 아니라는데? 계약은 합의했는데 아직 미리 넣었어. 왜냐면 이거 PPT 만드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기아에서 3년간 활약한 소크라테스. 왜 내가 서운하지? 소크라테스 이거 진짜 좋았는데. 매년 28, 25, 23 홈런을 때려가며 3년 연속 빅리그에서 20 홈런을 달성했으며 MLB 통산 88홈런 타자라는 타이틀은 확실히 포스가 느껴져. 88홈런. 잠시만. 안타가 27개인데 홈런이 8개.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이 나지? 이상하게 점수 다 홈런으로만 내는 그런 팀이 있었던 것 같은. 위즈덤의 활약 장면들. 오, 장타. 오. 일단 치면 장타가 되는 전형적인 파워 히터. 매 시즌 안타 중에 장타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장타력이 출중하고 메이저에서도 최정상급의 배트 스피드를 자랑한다. 거기다 힘이 워낙 좋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홈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오. 수비는 평범한 편이라고 하며 단점으로는 컨택 능력이 부족해 타율이 낮다는 점. 너무 잘하진 말거라. 트레이드와 보상 선수. 조상우 선수 12월 19일 깜짝 발표된 트레이드. 키움 소속으로 국대 경력도 있는 94년생 불펜 투수 조상우가 기아로 트레이드 되었다. 조건은 2026년 신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 키움은 참 지명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은 반응을 보니 기아 팬들은 좋아하고 키움 팬들은 조금 매우 유감스러워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강효종 선수 2024년 11월 19일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LG 소속이었던 02년생 선발 투수 강효종이 기아로 이적했다. 그리고 총평 생각보다는 조용했던 기아. 외부 영입보다는 우승 전력 유지와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잡았다네. 2025 시즌 데뷔 최우선 과제였던 에이스 투수 제임스 넬과 다행히 재계약에 성공했고. 너무 좋아하신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소크라테스와 결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외국인 선수 업그레이드에 공을 들였다. 장현식이 이적으로 팀을 떠나고 무게감이 떨어지나 싶었지만 전력 약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듯 깜짝 트레이드로 키움의 불펜 투수 조상으로 영입했다. 그럼 야무지게 잘한 거 아니야? 이것만 봤을 때는 야무지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팀은 키움입니다. 외인 영입 케니 로젠버그 LA 에인절스에서 이제 키움 히어로즈. 모든 외국인 선수가 교체되는 키움의 유일한 외국인 투수가 될 케니 로젠버그는 미국 국적의 좌완 선발 투수로 16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8라운드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에 지명받았다. 이후 5시즌 동안 마이너리그 팀에서 활약했고 21년 LA 에인절스로 이적해 22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올해까지 현역 빅리거로 활약한. 그러면 이제 투수 한 명이 남아지는 타자로 보자. 오. 구사가는 구종으로 146km의 포신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커터, 커브를 장착했으며 변화구를 원하는 곳으로 넣는 스타일. 특히 좌타자 상대로도 던지는 체인지업의 위력이 대단하며 제구가 매우 좋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인상이 되게 좋다. 인상이 되게 좋다. 일단 인상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야시엘 푸이그. 복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이름인데. 키움 히어로즈 22년도에 1년 했던 건가? MLB에서도 타율이 좋은 거 아니야? 원래 애초에 MLB 주전이었던 선수. 진짜 한때 날렸었고 핵심 선수였고 류현진 절친이었고 MLB에서 통산 7시즌 동안 활약했고 한때 류현진의 팀 동료기도 했던 쿠바 출신 외야수 푸이그가 3년 만에 키움으로 돌아오게 됐다. 좀 기대되는데 22년 KBO에서 활약했을 때는 빅네임다운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푸이그의 타격 왜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 너무 스무스했는데? 거의 모든 공에 대응이 가능하며 유인구에 배트가 나가도 끝까지 그 공을 쳐내서 안타나 장타를 만들어낸 컨택 능력도 있다. 발도 빠른 편. 홈런을 잘 치는데 발도 빨라?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와 수비시 외야를 넓게 커버하며 강한 어깨에서 나오는 송구는 공이 발사되는 느낌. 단점은 불같은 성격과 수비시 타구 판단이 살짝 부족하다는 평. 포스 있다 되게. 열정, 사랑, 좋은 기운을 말하는데 이분이 그렇다고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11월 26일 푸이그의 복귀가 공식 발표되었다. 조건은 총액 100만 달러 전액 보장계야. 푸이그의 에이전트가 여름부터 아시아팀을 포함한 여러 구단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다른 팀으로 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계약 발표 며칠 전 갑자기 키움으로부터 재계약 제의가 왔다고. 그 이후에는 키움과 협상이 정말 급속도로 진전됐다고 한다. 푸이그 본인은 22년도 한국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거 2024년이 아닌데 여기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거 넣어줘야지. 이름을 카디네스로 그 외래어 표기법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약간 내가 함부로 카데나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거 들으니까 선수도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무조건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고 맥키넌 다음에 카데나스까지 이렇게 되니까 더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7경기나 뛰었구나. 많은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키움의 두 번째 외국인 타자는 3개월 만에 다시 KBO로 복귀하는 미국 출신 루벤 카디네스였다. 7월에 삼성의 영입자인데 부상으로 인해 아쉽게 한 달 만에 방출되었지만 짧지만 분명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다. 할 때는 이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때 얼마나 좋았는데 와씨 네, 경기를 결정짓는 홈런이 나왔어요. 아 저럴 때 안 물어보네. 끝내기 홈런으로. KBO 진출 전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3년 동안 매 시즌마다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했고 성공과 컨택 능력도 KBO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수준이라 공격을 강하고 싶은 팀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수. 수비의 경우 타구 판단 능력이 좋은 편으로 어깨도 강한 편이라 송구도 준수했다고 했다. 그래 솔직히 삼성 상대로 막 홈런 이렇게 막 치고 이러면 아찔할 것 같아요. 카디네스와 키움의 계약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는데 9월 24일 뜬금없이 키움 히어로즈 구단 인스타를 팔로우 후 피드백에 좋아요를 누른 게 포착되었다. 다음날 키움 고영욱 단장이 카데나스가 좋은 선수인 건 맞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이후 영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 완치를 확인하고 화상 면담을 진행해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 이거 확실히 잘 됐기를 바랍니다. 아이유 계약, 김동엽 선수, 그리고 장필준, 그리고 오선진 선수, 그리고 총평. KBO 최초 외국인 타자 2인 체제. 올해 타격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공격력의 확실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타자 2명과 투수 1명으로 시즌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키움은 작년부터 대대적인 리빌딩에 돌입했다. 리빌딩 중인 키움. 트레이드로 팀의 선수들을 내주는 대신 신인 지명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 키움은 진짜 지명권 많이 받더라. 큰 지출 없이 선수 영입, 팀의 주전 타자인 최주환과 시장이 열리기 전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용규도 함께 하기로 했다. 키움 운영이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흑자를 내야 되는 구단인 거잖아. 그리고 NC입니다. FA 재계약 임정호 선수 34살. 아, FA로 나왔는데 그냥 재계약을 하면 FA 재계약이라고 하는 건가요? 시장 평가 한번 쓱 구경하고 와 13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NC에서만 뛰었던 좌완, 사이드완, 불펜 투수 임정호의 생애 첫 FA. FA 등급도 C등급이라 보상에 대한 부담이 없어 시장에선 일찌감치 알짜 매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에는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후반기 NC에서 믿을 수 있는 불펜. 임정호는 어떤 선수? 패스트볼의 속도는 평균 137km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사이드암 수준의 팔각도에서 나오는 커브와 예리한 슬라이더가 위력적. 특히 슬라이더의 경우 특유의 투구폼 때문에 우타자들에겐 한참 먼 곳에서 좌타자들에겐 등 뒤에서 공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이런 강점을 기본으로 좌타자 상대에 특화된 스페셜. 실제로도 불펜이 급한 모 구단에서 NC에서 제안한 금액 이상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다. 하지만 구단의 지극정성과 선수 본인의 의지로 일본에서 휴식 겸 여행을 하다 전화로 NC의 재계약 제안을 직접 받아들였다고 한다. 계약 규모는 3년 최대 12억 원,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원, 옵션 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서울 선수들 FA로 데려올 때 맷 데이비슨 되게 많이 거쳐갔다.
홈런 그래 개 잘해. 2024년 데이비슨 말 그대로 크브를 폭격했다. 강타자를 상대한 3할 타율 30홈런 100타점을 일찌감치 기록했고 22경기 연속 안타를 씨 좋겠다. NC 최다 연속 안타 신기록 및 KBO 리그 외국인 선수 기준 최다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운 데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줬다. 아이러니하게 맷 데이비슨이 맥키넌 삼성한테 뺏기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맥키넌이 더 핫한 그거 때문에. What's up, Dinos fans? This is Matt Davidson here. 와 힙한데? First baseman. 전설의 테임즈 이후 8년 만에 NC 홈런왕에 등극한 외국인 선수기도 하고 재계약 진행이 정배란 예상이 많았으며 실제로도 NC 구단 측에서 빠르게 재계약 의사를 타진했다. 결국 11월 29일 재계약 오피셜이 떴으며 조건은 2025년 150만 달러, 26년 170만 달러로 1년 플러스 1년 32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었다. 몇몇 일본 NPB에서 그 이상 금액을 제시하며 접선했지만 데이비스는 잔류를 선택했다고. 근데 좀 노파심에 드는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용병 선수들 정말 모르겠던데? 이거 2년 이거 괜찮냐 이거? 그래서 구단 옵션이에요. 옵션을 구단이 그때 가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26년도에 또 할지는? 아 오케이. 외인 영입 라일리 톰슨 28살 용병 잘 뽑기로 잘 뽑아. NC 다이노스의 새 선발 투수는 미국 출신 우완 투수인 라일리 톰슨. 2018년 시카고 컵스에서 11라운드로 지명받으며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해 마이너리그에서 5시즌 동안 활약했는데 365이닝 동안 353개의 삼진을 기록할 만큼 마이너에서만 뛴 탈삼진 능력이 매우 좋다고 한다. 매우 높은 릴리즈 포인트와 압도적인 구위를 지닌 투수로 구종은 최고 154km의 포심 패스트볼과 컷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특히 좌타자 상대 커브가 위력 좌타자 상대. 약점으론 제구가 불안한 측면이 있고 볼넷 구사율이 적지 않은 점. 계약 조건은 계약금 13만 달러, 연봉 52만 달러, 옵션 25만 달러, 총 90만 달러. 그리고 로건 앨런 27세. 올해 NC에 절대 있었던 하트와의 재계약이 무산되며 새로운 선발 투수로 미국 출신 좌완 로건 앨런이 낙점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주로 5선발이나 대체 선발, 롱 릴리프로 뛰었다고 한다. 로건 앨런의 구종들. 그래서 로건 앨런의 장점은 다양한 구종으로 평균 150km의 패스트볼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 커터까지 중 6개 구종을 구사. 약점으로는 우타자에게 좀 약하다고 한다. Hi 이런 Dinos fans, 대표님. my name is Logan Allen and I'm from Scottsdale, Arizona, and I will be playing for the I'm a big fan of the KBO from my friends like Mel Rojas, 로하스, Merrill Kelly, 헨리. Thames, 오, and 테임즈! Kyle Hart that have told me so 카트. many great things 오. about the KBO. But I'm a 친구 really 풀이 big fan of 상당히- Pac Manu for the NC Dinos. A great second baseman and I cannot wait to play with him. 12월 18일 결국 NC는 하트와 결별하며 로건 앨런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총액 100만 달러. 한때 NPB의 한신 타이거스와도 링크가 떴지만 최종 선택지는 NC 다이노스가 됐다. 총평! 어쩌면 가장 중요한 FA. NC 다이노스의 새 사령탑으로 현역 시절 NC의 캡틴이었던 이호준이 새 감독으로 부임했다. 최초로 NC 선수 출신 감독이라 그런지 팬들의 반응이 대다수 호의적이다. 이호준 선수는 현역 시절에 어떤 느낌이었나요? 인생은 이호준 선수처럼 FA 할 때쯤 기적처럼 잘해가지고 늘 몸값을 올리면서 결혼도 잘한 이분? 혹시 자동으로 나오는 거? 내부 영입은 no, 내부 FA는 yes. NC의 내부 FA는 총 3명으로 우선 좌완 프랜차이즈인 임정우와는 재계약에 성공했다. 나머지 이용찬과 김성욱의 소식을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NC는 FA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인 선수 구성은 이호준 감독이 구단에 요청했던 하트와의 재계약은 무산되었지만 홈런왕 데이비슨과 재계약을 성공했으며 새로운 외인 투수인 라일리 톰슨과 로건 앨런을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가 곧잘 성공한 NC다 보니 기대할 만하다는 반응. 클래식한 느낌. 다 같이 일어나. 최강한 너의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한화, 스토브리그 이 두 단어는 저한테는 사실 원래 좀 발작 버튼이에요. DRX 선수들을 참 많이 이렇게 사가신 그 롤판에선 그러셔서 돈이 많아. 하나가 진짜 돈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야구에서는 이번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FA 이적 심우준 선수
29세 KT 위즈에서 하나이글스로 보자. 타율 2할 6푼 2할 5푼. 2014년부터 KT의 창단 멤버였던 유격수 심우준의 첫 FA.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7월 15일 상무에서 전역해 16일에 바로 KT에 복귀했다. 복귀 후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와 주루 능력을 보여줬으며 입대 전 미뤘던 FA에 대한 훌륭한 쇼케이스가 되었다는 평. 등급은 B. 심우준의 호수비 장면. 근데 수비를 하나에서 이제 수비를 좀 보강하는 의미로 데려온 거겠죠, 그러면? 자꾸 예제로 우리 팀 단하는 거 많이 나오는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움짤은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선정해. 유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툴을 갖췄다는 평. 강한 어깨와 빠른 발, 그리고 경쾌한 발놀림과 순발력, 캐칭 능력과 플라이볼 처리가 어우러져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한다.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주력으로 20년에는 도루왕을 차지하고 약점으로 타격 능력이 부족한 편. 이적 스토리. KT에서 하나이글스로 이적하게 된 오, 하나는 심우준이. 이 화질부터 다르잖아. 지금 이 카메라 좋은 걸로 찍은 거 봐. 새 구장 엄청 좋지 않을까? 하나 신구장 가기 컨텐츠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는 팬은 많은데 구장이 이걸 담을 크기가 안 돼. 하나가 FA 시장 개장 이틀 차인 11월 7일에 4년 50억 원 초대형 계약을 발표해 많은 관계자와 팬들이 충격을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경문 감독이 반년 동안 심우준 영입을 요청했다고 하며 에이징컵의 영향이 도드라지는 유격수란 포지션에서 95년생이라는 젊은 나이도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엄상백 선수 KT에서 좀 많이 데려오셨네. 나이 28세 191. 와우. 앞에 심우준과 마찬가지로 KT의 창단 멤버 중 하나였던 선발 투수 엄상백의 첫 FA로 등급은 B. 오버핸드에 비해 구속이 떨어지는 투구폼인 사이드암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래서 평균 145km, 최대 154의 위력적인 구위의 패스트볼이 주무기로 그 외에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터를 주로 구사하며 커브도 가끔 던진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맡았고 28세라는 젊은 나이와 내구성도 장점. 다만 약점으로 피홈런이 많으며 평균 자책점도 다소 높은 편. 심우준의 초대박 계약이 만든 여파가 사그라들기도 전 하루 뒤인 11월 8일 하나가 4년 총 78억의 조건으로 엄상백 영입을 발표하며 하나가 칼을 단단히 갈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78억은 야구계 관계자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원소속팀 KT 관계자 돈이 진짜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도 최대 금액을 제시했고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았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재계약 라이언 와이스 23시즌 잘 던지고 있다. 6월에 부상으로 이탈한 산체스를 메꾸기 위해 급하게 독립리그에서 데려온 대체 선수라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휘는 스위퍼가 150km에 달하는 직구로 대체 선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활약을 보여줬고 대전 예수라는 별칭도 얻으며 대체 기간 종료 후 남은 기간도 정식 계약에 성공. 와. 네, 평균 구속 148, 최고 156km의 포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너클 커브를 구사하며 특히 주목인 스위퍼는 거의 만화처럼 휜다. 선발의 중요 덕목인 이닝 소화력도 뛰어나며 투구폼도 매우 간결해서 타석에서 투구폼만 보고는 무슨 공이 올지 알기 힘들. 투구폼 간결한 것도 진짜 중요하구나. 예측하기 어려워서. 약점은 좌타자에게 살짝 약한 편으로 수비 능력과 송구가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 브룩입니다. 나 이분 알아. 이분 인스타랑 막 이런 데서 되게 화제되지 않았어요? 와이프분? 이게 와이스구나. 시즌 종료 후 재계약이 정배였던 상 짧지만 임팩트 넘치는 활약을 보고 타리그에 제안이 오지 않을까 했지만 순조롭게 한화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며 11월 20일 총 95만 달러의 조건으로 25년도 함께하게 되었다. 훈훈하네요. 외인 영입 코디 폰세 미국 국적의 우한 선발 투수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20경기 등판해 1승 7패 평균 자책점 5.86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선 134경기 24승 34패 평균 자책점 3.93으로 활약했다. 최근 3년 동안은 일본 프로야구 리그인 NPB에서 뛰었는데 22년에는 노히트 노런도 기록했다고. 혹시 마이너리그랑 KBO랑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나요? 평균? 너무 전문
단어 쓴다. 더블 A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금 더 잘해요. 20% 정도 더 세요. 이런 걸로 해주시면 안 돼? 마이너가 단계별로 있어서 아, 마이너가 그냥 A, 더블 A, 트리플 A가 있는데 한국은 더블 A랑 트리플 A 사이 그 정도. 선수풀이 얇아 하긴 나라도 훨씬 크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메이저는 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야? 헉,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타입의 투수로 패스트볼이 MLB에선 평범한 구속이라 큰 위력으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MLB에서는 150이 평범한데 KBO에선 최상위권 이라 새로운 그럴 수 있겠다. 새로운 무기가 될 예정. 약점은 잦은 잔부상과 유리몸 No. 오피셜 10월생 계약금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한화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비하인드로는 지난 겨울부터 KBO 리그 팀들이 관심을 가진 선수로 이번에도 경쟁이 붙었는데 최소 4개 팀이 관심을 보였지만 한화가 가장 빠르게 졌죠. 한화가 이런 거 참 일본에서의 3년 경력이 KBO 리그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오, 에스테반 플로리얼 27세 IT 국적에 그리고 뉴욕 양키스 유니폼이 세고 그래서인가? 페라자와 결별하고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될 선수는 IT 국적의 우투 좌타 외야수 플로리였고 2019년엔 언론에서 양키스 유망주 랭킹 1위에 뽑히기도 했다. 타격. 오호. 그 MLB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빠른 주력의 소유자. 거기다 힘도 좋은 편이라 장타력을 보유했으며 수비력의 경우 타구 판단이 특출난 건 아니지만 발이 워낙에 빨라서 넓은 범위 커버할 수 있고 평균 이상의 수비라는 평. 다만 타격 정확도가 조금 부족해 헛스윙이 많고 삼진 당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한다. 외국 용병 선수들은 이제 뛰면서 장점이 어떻게 극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는 거를 봐야 되는 거긴 해. 아니 갑자기 되게 웃으니까 엄청 인상 착해 보인다. 이적 뒷얘기로는 하나는 일찌감치 플로리어를 영입 대상으로 정했는데 일본 구단들도 참전에 영입 경쟁이 MLB 복귀에 대한 열망이 큰 플로리어에게 하나는 용병을 무제한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은 부진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한국은 기회 보장이 확실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영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오, 일본은 기하더라. 와. 영상 진짜 잘 찍는다니까? 진짜 퀄리티가. 자, 하나는 늘 분해가 나요. 한화 대격변. 하나는 내년 신구장 오픈과 함께 창단 40주년을 맞아 BI를 18년 만에 변경했고 로고와 엠블럼도 전부 바꿨다. 10년 만에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FA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3일 만에 심우준과 엄상백을 128억이라는 거금에 영입하며 FA 최고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KT도 부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불렀지만 회장님의 관심과 모기업의 수익 증가로 인한 지원으로 폭발적인 자금력에 여기 자금력이 좀 미치긴 했어요. 2년 연속 전력 강화. 올해 초 류현진의 복귀가 있었고 이번 FA 시장에서도 수준급 선발 투수의 영입에 성공했다. 추가로 작년 외인 투수들이 실패했지만 대체 선수로 데려온 와이스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후 재계약을 마쳤으며 신규 외인 선수인 폰세와 에스테반도 기대되는 상황. 지금 몇 팀 했지? 이제 내 팀 했어? 반도 못했네? 롯데까지 하고 끊어서 내일 이어서 할까? 근데 그렇다고 이걸 대충 할 순 없어. 꼼꼼하게 봐야지.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롯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좀 여유 있게 할게요. FA 재계약. 김원중 선수 또 FA 재계약할 때는 또 머리 짧고 다른 사람이던데? 192cm셨구나. 마무리 투수. 12년부터 롯데에서만 뛰어온 마무리 투수 김원중의 첫 FA. 등급은 A등급으로 불펜 최대어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전반기에는 커리어 하이 수준으로 팀의 불펜진을 지탱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후반기에는 살짝 부진했던 게 아쉬운 점. 이제는 볼 수 없는 원중 언니의 장발 피칭. 평균 147km, 최고 153km의 패스트볼과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강속구 투수. 190의 큰 신장을 이용한 높은 릴리스 포인트 및 강력한 구위에
페스티벌과 낙차 큰 스플리터가 주무기. 단점으로는 재구 문제와 기복이 있다. 그리고 탭댄스로 잘 알려진 인터벌 동작이 긴 편이라 내년부터 KBO에 정식 도입되는 피치 클락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직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오, 마음이 아 초심, 컸어요. 아 머리 처음에 때문에 들을 때 말하고 머리 말안 나오게 짧으셨으니까 좀 열심히 와 김원준 선수 네. 무게감이 있는 선수라. 롯데자이언츠 마무리 어때요? 보시잖아요. 오, 아무나 못하니까. 뭔가 멋있다 대한민국 정말. 최고 인기팀이잖아요. 아직 여기서 이뤄야 될 게 또 많다 생각하고 아직 할 대업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말이 되게 멋있다. 김원준 경쟁에 적극적이었던 타구단은 삼성과 기아였습니다. 우리 마무리가 특히 삼성은 롯데의 제시력보다 10억 더 높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무 감동이야.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 돈을 막 높여 부르기도 하고 돈을 쓸 준비가 되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니.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원중의 FA 과정은 꽤나 낭만 좋지. 낭만적이었는데 에이전트에게 무조건 롯데와 협상해달라고 전했으며 에이전트가 너 같은 선수 처음 봤다 라고 말할 정도. 이런 거 나 되게 좋아해. 원맨 TV 원맨 진짜 다른 뭐라고 부르지? 프랜차이즈 원클럽맨 너무 멋있어. 결국 11월 10일 4년 54억의 조건으로 롯데에 남게 되었다. 요즘에 웬만한 거 다 오글거린다고 하는데 스포츠에서는 만큼은 그래도 그런 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재계약 이후 김원중은 돈을 더 받고 떠나기보다는 구단에 남았을 때 로열티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나 상징성이 더 이래야 돼. 선수는 이래야 돼요. 당장 지금 눈앞에 뭐 돈 얼마 이거보다는 이게 팬덤, 형성, 스토리, 자기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좀 난 똑똑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돈을 선택한 선수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냥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이상 비정상. 하지만 뭔가 이제 당장의 이득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가치를 본 거는 멋있다 하는 것도 정상. 예를 들면 페이커 선수가 한창 중국한테 오퍼 받을 때 뭐 10억 차이였겠냐고. 근데 페이커가 멋있는 이유는 T1에 계속 남아서잖아. 한국 팀에 쭉. 구승민 선수 재계약 중간 개투. 야, 팀 경력 롯데자이언츠 2013년. 롯데의 중간 개투 구승민의 인생 첫 FA 24시즌. 초반에는 좀 많이 부진했지만 6월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후반기에는 불판의 핵심으로 반등하며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 등급은 A. 아, 나이가 딱 35세 이전이네. 근데 A면 오히려 그럼 FA 하기 더 힘든 거 아니야? 좀. FA를 선수가 신청하는 거라 조건은 7년, 8년 이상이니까 미루기도 가능하고 내 기록이 안 좋다 싶으면 그러면 이분은 내년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냥 한 거네 재계약을. 멋있다. 평균 145km 153km의 빠른 구속과 위력적인 구위의 포심 페스트볼과 스플리터 두 구종의 구사율이 90%가 넘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 특이한 점으로는 포심보다 스플리터의 제구가 더 좋다고 하며 탈삼진 능력과 범타 생산 능력이 뛰어난 편. 단점은 투피치 구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슬라이더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나가다 알아보시는 팬분들이 남아 계실 거죠? 오. 남아주셔야 돼요. 나도 이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독 2년 플러스 2년 최대 21억 원으로 계약이 발표되었다. 사실 구승민은 롯데에 남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기도 했고 올해보다 내년 FA를 신청하면 35세가 되어 FA 등급 C가 되어 좀 더 부담이 덜한 조건으로 좋은 계약을 노릴 수 있었지만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FA 신청 자체의 의미를 뒀다고 하며 대졸 출신 후배들에게 승민이 형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약간 롯데가 좀 낭만파들이 좀 많은가? 재계약 찰리 반즈. 올해 KBO에서 3년차를 맞이한 좌완 선발 투수 반즈는 24시즌에서 좌완 에이스의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재밌는 점은 심판의 볼 판정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할 경우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멘탈 부분의 약점이 ABS 도입으로 완벽하게 보완되어 정말 너무 웃기네. 최대 수혜자. Hey Giants fans,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Lotte fighting. 귀여워.
롯데 팬들이 격하게 아낀다는 반지의 딸 캠벨도 캠벨 계약이 옵션이었다는 게 이 딸 얘기였구나. 롯데는 캠벨 싸게 잘 샀다. 롯데는 시즌 종료 후 기본적으로 반지와 재계약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11월이 지나도 12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남았나요? 이후 선수 본인이 MLB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긴 ABS가 없다며 여기 있으란 반응이 많다. 롯데 팬들한테 일단 사랑받는. 결국 12월 13일 총액 150만 달러의 재계약이 발표되었다. 저는 애초에 야구를 처음 볼 때 ABS가 있는 상태로 봤잖아. 없었을 때 상상이 안 되는데? 최근에 본 오심 시리즈였는데 토 나오던데요? 재계약. 빅토레 ES 이거였나? 인터넷 2의 이승을 얻었어. KBO 1년차에 KBO 10년 만에 200안타 달성 및 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 202개를 달성하면서 오자마자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본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한 해 동안 골든글러브 수상을 비롯해 각종 기록과 함께 롯데 타자 중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와 부상 없이 144경기 144경기 전 경기 출장 부상 없이 너무 보물 아니야? 와 최고다. 이게 고트인데? 너무 멋지다. 앞에 수식어를 보면 알겠지만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11월 26일 총액 125만 달러의 롯데와의 재계약 소식이 발표되었다. 외인 영입 터커 데이비슨. 2년간 롯데에서 활약한 윌커슨과 계약이 종료되며 새로운 선발 투수로 터커 데이비슨이 지목되었다. 올해 대부분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는데 올해 총 32경기, 선발 17회, 등판에 115와 3분의 2이닝 소화, 5승 11패, 평균 자책점 3.89의 기록을 남겼다. 면들. 오. 좌완인데다가 평균 146, 최고 152 속도의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며 그 외 슬라이더, 싱커, 스플리터, 스위퍼,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 장점은 릴리스 포인트가 높은 데다가 투구 동작 중 공을 잘 숨기거나 릴리스 포인트에 타이밍 혼동을 줘서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디셉션이 좋은 편. 단점은 제구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100이닝 이상 던져본 게 올해뿐이라 이닝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트레이드. 정철원 선수. 롯데와 두산의 3대2 빅딜 트레이드가 발표되었다. 유망주들의 트레이드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신인왕 출신의 99년생 불펜 투수 정철원이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했다. 전민재, 같은 날 정철원과 함께 두산 소속이었던 99년생 내야 유틸리티 선수인 전민재가 롯데로 트레이드되었다. 롯데에서는 유격수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는 해결. 핵심 불펜 투수인 김원중과 구승민 둘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며 전력 이탈을 막아냈다. FA 선수 둘 다 롯데에 잔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매우 빠른 FA 시장 철수 선언. 김원중과 구승민 재계약 다음 날인 11일 공식적으로 FA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지난 FA 때 특정 선수들에게 너무 돈을 많이 쓴 여파로 추정되며 이렇게 편집자님이 롯데 팬이라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셀러리 캡이 불과 2억 7,6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깜짝 트레이드로 전력 강화. 두산과 서로 니즈가 일치해 성사된 트레이드로 어느 정도 갖춰진 외야에 비해 내야와 불펜이 약한 편인데 크게 급하지 않은 외야수 2명과 2군 투수 1명으로 필요했던 불펜과 유격수 자원을 포강했다. 일단은 오늘은 반을 했고요. 내일 5개 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